한다 그랬는데 천반자해의 집안지 방향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자축이 있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야 될 것이 여기 있는 이 숫자, 이게 자연수인데 이 집안은 영구불변이에요. 이거 이 숫자도 자는 1, 축은 2, 이는 3 하는 것이 영구불변이에요. 아주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알아야 되고, 이 집안에서 자는 북방이죠. 이는 동방이죠. 유는 서방이죠. 그래서 방위는 불변이에요. 방위가 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쥐띠다, 소띠다, 멈띠다, 개띠다 하는 거 띠도 불변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 하면 시간 속에는 연도 있고 월도 있고 일도 있고 시도 있죠. 연월일시를 표시하는 것이 자시다, 미시다, 시시다 하는 거 영구불변이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천반 자지지 방위로 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가 여기 있다 하면 자지지, 이 집안에서 방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집안을 꼭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해당되는 게 나오면 집안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연명상신을 봐라 그러면, 연명이라고 그러면 이 띠를 얘기해요. 띠가 이것을 연명이라고도 하고 또는 돈명이라고도 해요. 요게 띠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개띠다 그러면 술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원장가시에서 여기에 가령 5가 있다 그러면 연명상신이 5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이건 차차 배워요. 배우니까 벌써 시간 하면은 밑에서 찾아야 되고, 어느 방향 하면 밑에서 찾고, 무슨 띠 그러면 바로 밑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항시 6이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 기본을 머릿속에 넣고 늘 여기서 가령 말전 충지에 집안에 합의되는 방향을 찾아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말전이 5라고 하면 5하고 충지는 자가 충지잖아요. 자하 집안지 묘가 나오면 합의되는 쪽을 찾아라면 묘술 합의니까 여길 가서 찾는, 이렇게 할 줄을 알아야 돼. 이제 그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터득을 하는데 어려워요? 네,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 요 근본만 알면 안 어려워. 이게 공식 풀어나가도 그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 기본을 알면 시간, 방위, 그리고 합은 육합 우리 다 알잖아요. 자축합이다. 그거 하면 그놈 찾아가면 돼. 여기서 말하는 대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 치고 그래서 지금 백전백승의 용변법에서 내가 누구하고 어떤 승부사에 임했을 때 집안지 방향을 등져라 그랬는데, 집안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자하 지반지 하면 요놈으로 보면 지반지가 묘죠. 네. 지반지가 이제 금지라고 그래요. 묘니까 지반지 방향을 등지면 묘방을 등지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동쪽이라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고수톱을 쳐도 그렇게 앉아야 되겠죠. 지반지의 반대 방향되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만사형통한다는 형통할 형자를 넣어서 형형비법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형형비법. 또 당순 중에 공망방위를 등지고 공망방 정반대 방향을 앞에 두고 싸우면 필승을 한다 그랬는데, 공망방위라고 하면 지금이 오늘이 경호일이죠. 경호일은 갑자순이죠. 갑자순의 공망은 수레가 공망이에요. 수레가 공망이라고. 네. 그러면 공망방이 정반대 방향을 앞에 둬라 그러니까 술방이나 해방을 내 등으로 지고, 술방에 앉았다고 하면 서쪽 방향에 서북 방향에 앉아서 동남 방향은 진방이 바로 앞방향이잖아. 그게 진술 충되니까. 충방향이 내 앞방향이에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내가 술방에 앉고 상대를 진방에 앉혀놓고 고수톱을 치든 대화를 하든 설득을 시키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방에 내가 앉아 있으면은 해의 반대 방향은 사해충이니까 사방향이잖아요. 사방향에 상대방을 앉혀놓고 내가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은 고수톱을 치든지 그렇게 앉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순에 해당하는 날에는 경호일도 갑자순이요, 신미일도 갑자순이죠. 임신일도 갑자순, 계유일도 갑자순이야. 그렇죠? 갑자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 계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수레방을 뒤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그 상담을 할 때도 그래요. 이 방이 있으면은 대기실에서 이렇게 탁 들어와, 손님이 들어오면 여기다가는 이렇게 차단막을 하나 놓고 차단막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고 라운드 테이블을 놓는다고. 둥근 테이블을 놓고 가령 내가 수레방을 등지고 앉아서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갑자순에는 수레 방향에다가 의자를 놓고 앉아 있으면 오는 손님은 반대 방향 의자가 있으면 무조건 그거 와서 앉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 이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부적을 해라, 그러니까 20만원짜리 해라 해도 해요, 그 사람이. 네, 그러고 그 사람의 의지를 내가 이기니까, 그리고 운세로 봐도 이겨. 그래서 무슨 설명을 또 누구하고 어떤 그 담판을 한다고 할 때도 자기가 갑자순에는 수레방에 앉아서 상대방을 그 맞은편에 앉힌다 이 말이지. 그런데 네모진 거를 놓고 고정시켜 놓으면은 내가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 내가 벽을 등지고 여기 놓고 여기 손님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앉게끔 해놓으면 변동 못 하잖아.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을 놓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큰 사업을 갖다가 서로 승부를 걸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 하면은 내 집에 초대를 하면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놓고 내가 공망방을 등지고 앉아서 상대방 앉혀놓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연출을 하냐,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가 나오네. 즉 갑자순 중 수레가 공망이고 그 반대 방향은 진사방이다. 수레를 등지고 진사방을 두고 승부사에 임한다. 이를 고호비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형형비법, 고호비법 이제 그렇다고 해서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역학사무실 같은 데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로 해놓고 수시 변동을 하면서 해라.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면 일단 차단막을 일변 들어오면 차단막을 앞에 놓고 문 열고 들어오면 그러면 사람은 들어와서 차단막 돌아서 이렇게 안으로 오게 돼 있어. 그리고 안으로 딱 들어와서는 방에서 이 사람은 들어온 방향 잊어버려. 이거 돌아오면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앉아있는 건너편에 자기 자리가 돼 있으니까 무슨 거기 앉게 돼 있다고 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상담을 해야.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고 뭐 또 친구들하고 고수독을 치고 이렇게 자리 잡고 치시든가. 그 다음에 18번이 내방자의 선악구별이라 해서 내방자의 선악구별. 천반 자해지지로 온다는 게 여기 지도법이 꼭 진하지지만 본 게 아니에요. 자하지지, 미하지지 다 나오지요. 경우에 따라서. 사맹이 나와서 자하지지가 사맹이 나와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몰라더니 이건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선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사맹은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다.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랬죠. 사중은 보통 사람이고 사계는 다투 다른 사기꾼이다. 악성인이다 그랬어요. 사계가 나오면 진술충미가 진하지지로 나오면 자하지지로 나오면 그 사람은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원행 출입용사 길방에서 멀리 가는 거. 그래서 묘미유를 천삼문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세 천반지의 하지방위로 원행 출입을 하면 길사가 있게 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반지의 하지 방향으로 간다 그랬는데 천반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면 여기가 축이 되고 여기가 이인이 되고 여기가 묘가 되겠죠. 천반지에 묘하 지방이면 오방향이 되네. 이걸로 기준을 한다면. 그래서 천반지는 이 천반 월장가시에서 월장이 쭉 진행돼 나가는 것이 천반이고 지반지는 고정불변으로 이렇게 못 박혀 있으면서 이런 의미를 갖다가 표시하는 것이 지반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반지의 하지 이 세 천반지의 하지 방향 그러니까 묘 천반지의 하지 방향하면 지반지에서 오를 말하는 거죠. 묘, 진, 사, 오, 미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묘, 미, 유 그랬으니까 미하 방향은 술방이면 서북 쪽이죠 이게. 이런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방향이라는 것이. 그래서 거리 원행 출입을 하면 길사가 있게 된다 그랬는데요. 이런 경우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발품 팔아서 옛날 같으면은요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집집 찾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죠. 보험을 내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서 보험을 좀 세일즈를 할까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방향을 딱 정해야 원행 출입용사 방향을 정해가지고 여기서 월장가시 해가지고 묘미유 방향 천산문 방향을 선택해서 거리 가면 보험 10개 팔을 거 20개 팔 수 있는 거예요. 묘미유 중에 아무 데나 하면 되는 거예요. 묘미유를 천산문이라고 하는데 묘나 미나 유나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여기 어제는 묘 방향으로 가서 아는 사람 다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 그럼 오늘은 무슨 방향으로 가요? 미 방향으로 가고 내일은 유 방향으로 가고 그런 건 혼자 알아서 내 맘대로 하세요 해도 돼요. 그렇다 치고 다음 장으로 566으로 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 지두법 자하지지 미하지지 하는 것들이요, 상대방하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 때, 이겨야 될 때, 내가 보험을 갖다 세일즈 해야 될 때, 아니면은 짊어지고 다니면 옛날 박물장 서서 장사하러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저기 어디요, 안양 쪽으로 갈 거냐, 저 상계동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이, 요걸 보고서 지남천 나침반 하나 놓고 따지든가. 그래서 그 방향 가면 엉뚱한 데로 가는 것보다는 더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한번 읽고 혼자 읽고 쑥 지나가는 거 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네. 이런 예를 들어주면은 네. 조금 더 나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치고. 백사거행 내길 그랬어요. 566에 20번째. 예? 육합 태음 태상이 탄 천반지를 지삼이라고 한다. 이 천장이 탄 천반의 하지방위를 이용하면 백사거행에 대길하다. 그러나 그 하지방위가 일간을 극하는 방위는 죄된다. 그런데 이건 조금 복잡한 것 같으죠? 근데 여기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육임은 신살학이라고도 해요. 신살을 한 400개를 써요, 육임에서. 그런데 우리가 제일 밥 먹듯이 쓰는 것이 한 50개 돼요. 50개 중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신살이 뭐가 있어요? 저 12운성에서 나오는 사절묘에서도 또 그것도 신살이죠. 그 다음에 겁재천지하는 그것도 신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덕이다 아니면은 뭐 월덕 천덕 뭐 하는 것도 신살이죠. 벌써 신살 12신살하고 12천장에도 24개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천덕 월덕 뭐 하는 거 이거 해도 그래서 50개는 밥 먹던 늘 달구대김에 써요. 그래서 그거는 일부러 외우려고 안 해도 육인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달달해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해서 옷을 짜지 않아도 줄물이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육합이다, 태음이다, 태상이다 하는 거는 이 천반에 타게끔 돼 있어요. 여기에 태상이 예를 들어서 탔다 그러면 요 태상이 탄 천반 지하방은 묘방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12천장하고 사과삼전 천지방 다 조성해서 만들 수 있는 공부를 조금만 하면 그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고 한 번 더 겪으신 분들이라 다 잘 알아듣고 앞에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알게 돼요. 21번에 도망방이 도망. 묘를 태충이라고도 하는데 12지지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인을 공조라고 하고 자를 심으라고 하고 축을 대길 미를 속일 하는 그런 이름이 따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배워요. 배우는데 묘는 태충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묘를 태충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도망가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묘하지방위로 도망을 가면 유난을 피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월장가시를 해가지고 묘하지방으로 도망을 가. 네? 급한 일이 생기죠. 그러면 묘가 여기 있으면 월장가시를 했는데 묘하지방이면 요런 때는 남쪽 오방향으로 도망을 가라. 그러면 안 붙잡히고 피할 수가 있다. 그런 이제 얘기예요. 도망가야 될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6.25 같은 게 나가지고 인민군들이 와서 막 아무개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 그러면 남쪽으로 도망가라 이 말이지. 꼭 뭐 무슨 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고. 청우 여부 그래. 청우 여부. 날이 개일 것이냐 비가 올 것이냐 뭐 하는 그런 문제지요. 22번. 오늘 또는 내일 비가 올 것인가 개일 것인가는 점시에다가 월장을 가시해가지고 진하지지가 양지가 되면 개이고 음지가 되면 비가 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때에 비가 오는 시간은 미하지지 시간이다 그랬죠. 알 것도 같고 복잡한 것도 같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진하지지가 예를 들어서 인묘 진겠네. 진하지지가 요 미면 이게 양이에요, 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음지가 되니까 비가 온다 그래요. 양지가 되니까 비가 안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시간에 비가 오냐 하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비가 오는 시간은 미하지지 시간에 비가 온다는 게 오미 그러니까 미하지니까 술시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7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비가 온다 이렇게 이제 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에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참말이냐 헛소문이냐. 그래서 진하지지가 인신사해가 나오면 헛소문, 좌우묘요가 나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진술충미가 나오면 진짜 맞는 말이다 그랬어요. 소문이 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충성 배신 여부, 이거 처음에 내가 했죠. 사맹이 나오면 충성하고 사중이 나오면 회의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면 대우를 더 잘해줘야 있는다. 또 사학의 진술충미가 나오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제 지두법을 대충 훑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두법 24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이제 한 칸 더 배우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나머지는 요대로 이제 우리가 숙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답은 여기에 이미 꼭꼭 씹어서 아주 꼴딱 넘기만 하면 되게 답은 여기도 다 내놨고,